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에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대표님 비롯한 당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보고 보면서 공유하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광주시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 후에 13년이 지나서 태풍 11년 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창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국정의 마지막 낙하 지정은 민생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님 함께 자리할 때마다 여러 영역에서 투명하고 열린 행정과 국제 현장 속에서 애쓰시는 시도지사님들 대표님 마음 든든합니다. 아울러서 문 대표님, 정책위 의장님, 안민석 간사님이 그동안 저희 그 시도의 여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에 오시거나 저희들 함께 불러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과 며칠 남은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청드립니다. 광주는 광주형 일자를 통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로서의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가 개발이 돼야지 이 엄청난 하드웨어를 되어 있는데 자칫 빈집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부식시켜주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2019년에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결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문구로 대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으로 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을 비롯해서 충청권의 현안들이 요즘 많이 탈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서울과 세종과의 고속도로, 그 법원의 관할 집중법 유란 통과, 충청권 발전망 중에서 1단계 사업의 예타 통과, 이런 것들이 충청권이 공조화돼서 추진될 것인데 최근에 많은 성사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KTX 호남선의 정차 문제, 직선화 문제가 공론화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권한이양 같은 것은 예형적으로 많이 됐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이는 신중앙집권화가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제의 손이 지방자치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과다한 페널티, 지나치는 확인 감사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정부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사안을 파악을 해서 중앙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한데 대학생의 청년 취청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년 인력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지방의 정책사를 좀 모아서 차별화된 정책 개발하고 공약을 하면 그게 도움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우리 당이 어렵습니다. 중앙당이 힘이 있어야 지방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직하게 자기 봉헌이 돼서 힘을 쓸 수 있는 저희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바쁘신 예산국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얘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안민석 간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방문해서 저희가 건의드렸던 사항들이 다행히 이번에 좀 회기를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육식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전돼야 되는 부처들 중에서 이전이 안 되고 있어서 위법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국민안전처하고 인사적 실처가 이전키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내년 3월까지 이전키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 예산이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대전시장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확정 문제는 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 이미 계획이 반영됐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늦어졌었는데 이번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먼저 만나서 정부에 대해서 공동 거짓문도 내고 그래서 이번에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많은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민자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100% 민자로만 건설할 경우에는 혹시 이게 좀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든지 또 공익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자로 건설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국가가 역할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각 지역에서 좀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육인들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이게 금년 내 해결책을 찾아내야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왕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시끄러운 상황에 몰려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좀 결론을 내서 다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하는 분들 그리고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결론을 확실히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안민석 간사님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그다음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때 이종걸 원내대표님께서도 저희가 서명부 전달하면서 부탁 말씀드렸는데 서명부 전달한 지 딱 이틀 만에 확정 발표가 돼서 우리 대표님께서 큰 도움이 되신 것으로 이렇게 아주 고맙습니다. 네, 제 이상입니다. 네, 지금 추운 날씨만큼 이렇게 민생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도 몸과 마음 모두 추운 이때에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지방정부 단체장들에게 민심도 알리고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좋은 건의와 제안, 그리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 또 이종걸 원내대표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가계부채가 거의 1,300조 정도 증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계소득의 증가는 거의 10% 이루고 있는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민생 대장정이라는 그런 일자리 대장정이라는 칠을 걸고 거의 20일 정도를 현장을 이렇게 한 100여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그런 참혹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금 시민들, 국민들은 막다른 그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 사회 미래를 책임져야 될 청년 세대들은 더욱 어떤 피폐함이라고 할까요? 절망적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일자리 제대로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부모님들에게 얹혀져 사는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 희망과 또 미래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의 절벽을 기어오를 수 있는
뭔가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발표한 게 저희 2020 청년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이건 지난 3년 동안 청년들과 저희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일종의 종합적 청년 지지 지원 대책인데요. 그야말로 청년 정책을 조금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종합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책에는 그러니까 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주거 문제, 또 노동,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청년들의 삶에 관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청년 활동 지원, 그것만 딱 뜯어내서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7조 정도 되는데요. 매년 예산 저희들이 작성한 게. 그 중에 90억을 청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산 갖고는 너무 부끄러운, 제 손이 부끄러운 그런 정도의 미미한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더군다나 중앙정부는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그래서 2조 1천억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야말로 정부, 여당, 야당, 정부, 지방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에 또 정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이런 정말 기나긴 협치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이런 정책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여당과 중앙정부는 과연 청년들의 그런 절망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 하나라도 놓을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저는 물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과도하게 간섭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지방정부가 왜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그야말로 단식,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했던,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받아서 실시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우리 선배 정치 지도자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런 지방자치가 이제는 서서히 지방자치 죽음이 오고 있다는 이런 예감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지금 헌법 제117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이런 헌법 정신에도 위반되고, 또 지방자치 제9조가 확인하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 다시 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이 좀 앞장서 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자치 죽음을 막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 3다운 지방자치의 부활에 좀 앞장서 주십시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한 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애도의 시간을 온분이 함께 보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산맥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루셨던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로 우리 모두가 다시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무엇도 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개인도, 시민도, 국민도, 민생도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또 이런 민주주의를 살리는데도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건의를 안 들어주시면 제가 까무러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테스트 이벤트라고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시설 같은 것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 정부에 100억의 문화올림픽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100억이지만 사실은 이제 시도지사님들이 건드리고 계신 문화예술 단체들은 저희 초청 예산을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공통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춘천 속초 간 이제 동서 고속화 철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북부 지역 접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DMZ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평화 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어서 그렇지만 또 남북 관계, 남북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나 철도여서 저희들이 지금 예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타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데 꼭 좀 이 철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대표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사안이시고요. 남북 관계가 다소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더 좀 힘을 붙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원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이 2012년에 발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있더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우리 충북이 굉장히 소외되고 좀 헬때가 있다고 그럴까? 이런 거를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인데 실종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3대 4대인데 원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2010년부터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건데 2008년도에 MB 정권 들어서서 서울시내만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이게 완전히 대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 중간 고속도로는 들어가서 아주 다행인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호법에서 남이까지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인데 오송 천복단지와 대구 천복단지가 있는데 대구 천복단지 임상시험센터는 정부 안에 들어가 있고 오송 임상센터 건립은 정부 안에서 빠져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둘 다 일단 올렸습니다. 얘기도 이것도 대구와 차별화가 안 되도록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세 번째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라고 청주, 충주, 제천, 강원도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인데 도청 소재지 시와 제2도시, 제3도시 간에 고속도로가 없는 데는 제주도하고 충북뿐입니다. 다른 도는 다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속도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무슨 고속도로냐, 고속가도로 정도로 강등을 하면은 뭐 생각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도전 느끼로 그럼 고속가도로도 됐다, 빨리만 해달라.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한 지가 10년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부재서 이렇게 말씀이시고, 산업안전체험관이라고 도마가 다 있습니다. 근데 충북만 없습니다. 산업안전체험관을 이번에 꼭 만들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다섯 번째로 보급종 정선시설에서 왜 종자, 벼콩이라는 보급종하는 정선시설이 시도별로 다 현대화가 됐는데 우리 충북만 30년이 넘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정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건을 꼭 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건 충북이 굉장히 좀 소외받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표님께 꼭 좀 제가 말씀드리신 것은 이번 예산안을 다른 거와 연계시키지 말고 예산안은 예산대로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다른 거와 연계시키다 보니까 과거에
실속도 잃고 명분도 잃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 다른 거 연계시키면 걱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하나가 그 미군 공여 지역 법이 있습니다. 미군 공여 지역 그 법이 있는데 그 수도권에 있던 미군이 수도권들이 이사를 갔거든요. 그럼 빈 땅에 대학을 지방에 있는 대학에 올라오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오면 비수도권에 갔으면 얘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저 동두천 뭐 의정부 있던 저 미군이 평택으로 갔는데 그 동두천 의정부 이런데 지방 대학을 갖다 놓도록 허용을 했어요. 수도권 정비법에 예외로다가.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 못 가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법안을 냈는데 안행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법사에서 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몇 달째. 그 이유는 그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서 반발이 좀 있어갖고 반대가 있어갖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동두천, 의정부 이런데 좀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잘 좀 설득을 하셔서 동두천하고 의정부는 이미 대학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돼도 어차피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가 문제거든요. 우리 충북의 세명대학교가 하남으로 가는 걸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남은 그 미국 골프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통신대가 조그맣게 있던 데거든요. 거기도 미군들에다 이렇게 해서 충북에 있는 세명대학교를 거기다가 지금 가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법을 통과시켜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법사의 소위가 12월 3일 날 있습니다. 좀 통과시켜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한중 FTA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농산물 들어오는 거 막는 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농산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 우리가 좀 소홀해졌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농산물 수출 장벽을 우리 당에서 좀 본격적으로 제어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농산물 주가 같은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거 중국에서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해도 워낙 따랐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 주는 거예요. 중국 내에. 그래서 중국 내에 그 수입 절차, 중국의 수입 절차, 한국에서 수입하는 절차를 좀 아주 그 간소화시키는 그 수출 장벽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중국 농산물은 한국으로 지금 관세 물고 들어와도 싸니까 이래는 저래는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 농산물은 관세를 중국에서 매입버리면 가격이 너무 차이 나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세 장벽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 절차도 간소화시키는 이것이 되지만 농산물에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 그 엽채류 잡기 엽채류가 지금까지 중국에 한 번도 수출을 못했는데 우리 충북에서 10kg입니다. 10kg 한 박스뿐이 안 됩니다. 10kg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엽채류 10kg도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중 FTA와 관련돼서 좀 대중국 농산물 수출 장벽을 제거시키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김원 대표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민석 강사님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그 예산 현안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 현안도 말씀을 드려야 될 터인데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입니다. 당원에 대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이 좀 더 대화와 결속을 통해서 단결해서 많은 또 지지자분들께 희망이 들어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볼 때도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도 간곡히 제안합니다. 양대와 야당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과 대화했었던 우리의 집권 시절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건 지도자들이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뒤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바뀌었다는 차이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했던 발언을 다 뒤집습니다. 국민으로서 무척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상대에게 적용될 원칙이 있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극도로 지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입장 바뀌면 자신이 말에 대해서 다 뒤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내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고통과 혼란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야당으로 있든 집권 여당으로 있든 주류로 있든 비주류로 있든 원칙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반듯한 보통 사람들이 상식에 입각해서 서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님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 정말 야당과 국민의 상식이 눈높이에서 대화를 이끌어 주시길 거듭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방 정부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국민의 정서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단체 책임자로서 좀 너무 주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정말 나라 안으로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의 원인은 지금 지도자들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자기가 했던 말도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야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지킨다면 오늘날 국정화 같은 일을 왜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누리과정이나 지방 시군의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기본경비가 충당되지 않는 시군은 교육경비도 되지 말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책임있게 집권여당이 대화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교육청과 해당 시도지사들 그리고 지방의회 간의 내부 다툼으로 돌려서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혹시 연필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재난입니다. 다 이 무책임하게 정치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저는 거듭 드립니다. 또한 우리 당도 우리 스스로가 주류에 있건 비주류에 있건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 있게 단결해 주시도록 저는 거듭 요청드립니다. 저는 주류도 있어봤고 비주류도 있어봤고 이 당이 30년 역사에서 여러 번 있어봤습니다. 하지만 주류 있건 비주류 있건 입장 바뀌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의 의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위는 그 누구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가로 치면 국민 전체의 선거에서 결정된 상황을 뒤집힐 만한 권위는 누구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작한다면 정당이든 국가이든 저는 이 원칙은 확실히 지켜야만 민주주의가 서고 우리가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안 그러면 이 혼란 비용을 어떻게 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칙 있게 대화하고 단결합시다. 국가란 이름으로 당이란 이름으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과 관련되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원 극복에 여러 가지 힘을 써주신 당 지도부와 중앙정부를 포함한 당 지도부께 또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제안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물 관리 정책이 국가의 가장 기본인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종합 체제도 없습니다. 농업공사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대로 농업용수를, K워터는 K워터대로 생활용수를, 재난안전은 재난안전대로 또 국토부에서 또 재난안전실에서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우리에게 재난도 갖다 줍니다. 통합관리되어야 합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국가의 물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반도 같은 작은 위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병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재난을 얻게 됩니다. 사대강에서 물에 좀 몇 트럭 퍼내는 것이 물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물 관리 문제는 한반도의 작은 유형 면적 내에서 여러 한채 집중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물을 대비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책임자가 없습니다. 가뭄 때 되면 다 부채별로 따로따로 뛰어놉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앙정부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또한 무책임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4대강 및 주요 물 수계 번역별로 물 통합 관리 체제를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 협의체를 만들자고 충청남도는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물 통합 관리 체제에 대해서 당이 국가의 제도 개선이 측면에서 물 통합 관리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길 저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청남도 강원북국에 지원을 해주신 우리 서울시장님 직접 또 누수 탐지팀까지 보내주셔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상 자치권 문제가 있습니다. 당진과 평택 간에 해상 경계를 놓고 평택과 당진이 불편한 대법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평택과 당진,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지역 간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치권 영역에 대한 법제의 정비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간의 감정으로 싸우게 되면 아산만 번역의 공동의 번영을 이뤄야 될 평택 시민과 당진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양쪽 진영 간의 정치적인 싸움을 몰고 가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17개 시도별 자치관할권에 대해서 특히 해상경계를 포함한 자치관할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령이 무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습법적인 어떤 판결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이것마저도 새만금 사례에서 보면은 약간 대법원 판례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7개 자치 경계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이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 법령을 다시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긴장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문재인 대표님, 이종걸 원내대표님, 안민석 간사님 옆에 계속 가까이 있어서 길이를 찾으셨어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중간쯤 저는 원론적인 정책적 제안들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 단체장들이 토론장에서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너무나 깊게 느낀 사항들이기 때문에 무겁게 좀 취급해줬으면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첫 번째로 농촌 문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도시에 중점을 둔 지역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3년 연속 대풍입니다. 그런데 풍년이 나도 걱정하고 실업 속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자, 소비는 감소했죠. 관세와 조치들은
그리고 FTA 심각합니다. 여기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거의 매일 저희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농촌 문제가 간단치 않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의 8할 이상이 농촌입니다. 우선 면적상으로 농촌 문제를 그러시했을 때 거기에 어떤 여론적 의미가 파급되니까 너무나 크다고 볼 수밖에. 어디를 돌아다니도 농촌인데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시종 지사님이 대중국 수출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우선 농촌에 제값받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농촌에 찾아오는 일, 즐겁게 하는 일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수출 문제도 있고 또 아까 그 가뭄 대책도 지금 내년에 보내기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는 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농사짓는 물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로 거꾸로 전환이 될까 하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농촌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요즘 뭐 쟁점화되어 있지만 선거구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호소할 것 없는 농촌 지역은 어디 가서 호소할 것인가. 이제 국회의원 숫자도 전부 도시를 대변하고 있다면 과연 이 나라의 농촌은 누가 다 대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잘 아시겠지만 선거구 문제 할 때 각별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SOC 문제입니다. 이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지역에서는 발전되지 않은 지역의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서민을 위한다, 약자를 위한다 하면서 왜 약한 지역은 고민하지 않는지. 전라북도 같은 곳은 SOC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 승수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대규모 유락시설 등등까지. 그런데 뭐가 더 가슴 아프냐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지역들은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수용자 심사 이런 절차를 거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모든 정책을 다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지 못한 지역은 수요가 있어야 된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옛날에 초창기에 그 포항제철 건설할 때 수요가 있어서 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가 우리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왜 이런 공식을 나중에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경제성, 수요성만으로 모든 걸 했다가는 이 나라는 언제 화합을 이루고 민족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여야 간의 협의 과정에서 큰 정책의 문제는 이런 공식도 변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잘 나가는 지역에다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진국의 표준화 문제를 후진국이 따라가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 얘기를 좀 드리면 새만금은 너무나 큰 사업이다 보니까 24년 됐습니다. 아직도 걸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24년간. 그런데 한번 아까 보신 듯이 새만금 사업은 이미 국가가 하겠다고 해서 불어놓고 24년이 지난 지금도 새만금 내부 안에 도로를 내면 예비타당성 조사, 수용자 심사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가 있으면 그러면 새만금 사업을 벌리지 말든지 이미 대규모로 벌린 것이 국가가 인정했다면 그 내부에 있는 작은 것들은 그냥 가야죠. 그걸 또 하나하나의 또 절차를 남북이축도로 만들 때 또 해야 돼. 동서이축 만들 때 또 해야 돼. 철도를 때 또 해야 돼. 그럼 새만금 계약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서도 각별하게 정부와 할 때 왜 또 받아야 되냐.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와서 제가 새만금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새만금 사업 문제가 언제쯤 일인데 그 지금도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히 해주시고 우리 저 안민석 간사님 계시니까 그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남북이축, 동서이축, 뭐 익산, 대하 그 철도 문제, 신항만 문제
완공을 비롯한 그 수질 문제, 이 속도를 좀 이제 낼 때가 왔다.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끝으로 그 국가 사업, 아까 저 누리예산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공약해놓고 지방에서 해라, 지방비 부담해라, 국립을 공립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덕산업권 치유원 문제인데, 백두대간 치유원 1,400억 들여서 국가가 전액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덕권, 서남권 것은 공립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서 끝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00억을 백두대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남권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줄여서라도 하겠습니다. 495억 원으로 줄였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뭐 결국 지역 간의 어떤 차별화 문제로 자꾸 정치적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끝으로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뭐 대표님께서도 특별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안민석 간사님도 지난번 모셔서 왕님도 모시고 많이 관심. 대회는 세계 대회 중에 이렇게 조금 예산이 조금 드는 대회는 세계 태권도 대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련원 42억, 진입도로 공사도 아니고 개선비 48억 요구했습니다.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뭐 이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위해서라도 꼭 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없이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받은 오늘 회의 그 취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15년 정기국회 지역예산 최종 점검 및 16년 총선 대비 지역 이슈 개발과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제가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총선까지를 시야에 넣은 말씀을 준비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선거를 한 1년쯤 앞둔 시점부터 이번 선거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측이 대충 맞았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는 다시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개별 정책을 뛰어넘어서 정치를 다시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정치 집단인가, 국정을 맡길 만한 인물들인가, 이것을 먼저 물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선거에서 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져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당이 겪고 있는 혼미는 미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해결을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격차의 완화. 이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졸자와 고졸자,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방과 지방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전부 다 2대1 또는 그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완화하고 축소할 것인가, 여기에다 당의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찾아보면 분야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전원함도와 관계된 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FTA, 한중 FTA 체결이 임박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농업 피해 보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라남도만 해도 연평균 2,6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농업은 더 이상 피해 볼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피해가 더 이상 커지면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역시 격차의 문제입니다. 남해안철도 우리 안민석 간사님께 잘 설명드렸습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있는데 순천부터 부산까지는 복선이고요.
도성 순천가는 단선이고 목포 고성가는 영선입니다. 선이 아예 없습니다. 그걸 만들자는 건데 8년 동안 이게 중단됐다가 금년에 착공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우리 안민석 관장님 도와주셔서 추경 포함해서 150억, 내년도 예산안에 250억이 반영됐는데 이걸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은 1조 4천억 정도인데 150억, 250억 해가지고 과연 2020년 완공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동해안철도 포항 삼척간은 내년도에 5,66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남해안철도 목포 고성간 250억이 반영됐습니다. 이 격차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광양항 24열 크레인 좀 들려주십시오. 그게 있어야 부피가 큰 물동량 물건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투포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부산과 광양을 양쪽 다 키운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산항은 24열 크레인이 47개가 있습니다. 광양에는 딱 1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투포트 시스템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부는 그걸 항만공사에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항만공사가 부채가 1조가 넘습니다. 그 상태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50% 정도를 도와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물 문제라든가 또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문제 중요한 걸 다 짚으셔서 중국을 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기재를 검토 결과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전쟁의 실랑이를 벌여야 될 텐데요. 유감스럽게도 어제 하루는 예산 심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이 예산 심의 중단 사항이 오늘도 혹시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담아서 언론 여러분들과 지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소수 야당의 전략인데 올해는 다수 여당이 예산과 법안을 연계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예산과 법안 연계하겠다는 여당과 예산은 별개로 심의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서 여야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당의 연계 전략 때문에 막바지 골든타임 예산 심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밤 12시 정도에는 셧다운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정부 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의심을 할 정도입니다. 법안을 위해서 내년 예산을 골무로 잡는 다수 여당의 비겁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예산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도지사님들께서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들입니다. 하지만 지역 예산 때문에 법안을 빠타로 합의하자는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내대표님과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빗장을 풀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법안과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횡포를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이성을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